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아까 15번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좀 마무리를 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회로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축전기는 그때 내가 문제 다 풀지 않았냐? 아니냐? 아직 안 했구나. 이제 해야지. 자, 148페이지 이거 내가 풀어줬냐? 안 풀어줬냐? 내가 풀어줬냐? 148페이지. 내가 풀어줬냐? 그래서 야 건전지를 충전할 때랑 그 축전기를 충전시킬 때랑 차이점이 건전지를 충전할 때는 전압이 유지가 되지만 축전기를 충전할 때는 내 거를 나눠주면서 충전하기 때문에 전화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윤재야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지? 자 그러면 이제 149페이지로 가볼게요. 윤재 질문해봐. 없어? 너는? 준서도 없어? 규민이는? 없어? 저기 봐봐 얘들아. 그 11번하고 12번 이렇게만 한번 풀어볼게. 여러분들 질문은 없지만 11번, 12번만 한번 풀어볼게. 왜냐면 요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으니까 페이지 151페이지 축전기 페이지 151페이지 넘버 11번, 12번 이렇게 풀어볼게. 먼저 11번부터 볼게. 자,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림이 이쪽 건전지가 있어. 그리고 축전기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꼬마전구가 이렇게 있네. 여기 꼬마전구 있고 여기 꼬마전구 있어. 자, 잘 들어봐. 스위치를 이쪽에 연결했으니까 처음에 이쪽 A 쪽에 연결했으니까 여기가 B고 그러면 처음에는 얘는 신경 안 쓰면 돼. 처음에는 왜냐 이쪽에만 연결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꼬마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지. 자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축전기의 위쪽이 플러스로 대전되고 아래쪽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이게 전류 방향이야. 왜? 얘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충전되는 동안에는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와. 충전되는 동안에는 전하가 흐른다는 뜻이지. 근데 충전이 다 끝나잖아. 그러면은 꼬마전구에 불이 꺼져. 왜? 충전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리고 충전이 다 끝난 후에는 이 축전기는 전압이 얼마야? 당연히 V가 돼야지. 왜? 건전지 전압이 V니까. 그러면 충전되는 동안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 요 방향으로 해. 자, 그럼 보기 보자. 자, A가 꺼졌을 때 라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충전 다 끝났을 때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충전 다 끝났을 때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V보다 작다가 아니고 딱 V만큼이지. 딱 V만큼이야.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지. 자, 이번에는 얘를 이쪽을 끊고 이제 충전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건전지 안 하고 이쪽에 이렇게 연결하면 그럼 얘만 쳐다보면 돼. 이번에는. 그러면 위쪽이 플러스로 대전됐으니 당연히 얘도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 전류 방향이니까 그림에서 니은 방향이 전류 방향이겠지.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면 되잖아. 그럼 니은은 맞았어. S를 B에 연결하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줄어들지. 왜냐하면 S를 여기 B에 연결하면 지금 이건 충전되는 과정이 아니고 써먹는 과정이잖아. 그럼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지. 써먹는 과정인데 전하량이 많아질 리가 없지. 말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12번 봐봐. 12번은 어떤 의미냐면 저 얘를 소모를 해. 얘들아, 건전지에다가 꼬마전구를 연결하면 건전지 전압이 V라고 치자. 그리고 꼬마전구의 저항을 R이라고 치자. 그럼 오메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잖아. 당연히 꼬마전구의 저항은 변할 리가 없지. 그리고 중요한 건 건전지도 전압이 안 변하도록 세팅이 된 게 건전지야.
그러니까 얘는 시종일관 꼬마정도를 불을 켜면서 전압도 안 변하고 저항도 안 변함으로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그래서 얘는 시간에 따른 전류 그림을 그리면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근데 축전기는 얘기가 달라. 축전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전화량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축전기가 예를 들면 봐. 축전기가 이렇게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얘가 플러스 100이고 얘가 뭐 마이너스 100이라고 쳐. 그러면 지금이 예를 들면 100V라고 치자. 그럼 얘는 이게 하나 빠져나가면 좀 이따가 플러스가 99가 되지. 그럼 이게 일로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99야. 그래서 축전기를 이해할 때는 얘들아 이거를 합이 200이라고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기가 플러스 100이면 그냥 여기를 0으로 생각해. 그럼 결론적으로 100, 99, 98, 97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축전기는 얘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축전기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전압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럼 I는 얼음의 V에 의해서 전압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뒤로 갈수록 전류값이 줄어드는 그림이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압이 일정할 때고 축전기는 사용하게 되면서 전압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서 12번의 답이 4번이 나오는 거야. 12번까지 풀었어. 그 다음에 13, 14, 15, 16, 17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두 개 틀렸어도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거니까 충분히 답지를 보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서 핵심 정리. 야, 다음 주에 여기 시험 봐. 그래서 154, 155. 그러니까 오늘 좀 이따 뒤에 배우는 자기장까지가 시험범위야. 그러니까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40, 154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154, 155 지금 칸 채워 읽으면서. 근데 칸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시험 공부한다 마음으로 정독으로 쭉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공식 나오는 건 좀 외우고 154, 155 지금 하라고. 154페이지, 155페이지 지금 정독으로 읽어보고 읽는 김에 칸도 채우고 지금 해.
문제 다 했어? 응. 자,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154, 155, 그러니까 최종 복습이지. 복습 겸 칸 채우기를 하라는 거였어. 자, 했을 테고, 그러면 숙제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마지막에 서술형은 하지 말고 15번까지만 풀어. 15번까지만. 그래서 페이지 150, 6, 7, 8, 9 페이지 156에서 159까지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오면은 요거 숙제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시험 볼 거야.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시험 볼 거야. 오자마자 숙제 풀어주고 시험 볼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숙제 신경 써서 해오라고. 딱 이 중단원 마무리 문제 이게 딱 시험범위니까. 자, 그 중에 어려운 게 하나 있어. 8번 봐봐. 8번 빨리 문제 읽어봐. 8번 내가 지금 풀을 거야. 8번. 넘버 8번 보세요. 넘버 8번. 넘버 8번이 까다로운 문제야. 넘버 8번 볼게요. 8번은 얘들아 보통 저렇게 전류전압계가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이제 전압계는 없다. 전류계만 있잖아. 실제로 회로 해석을 할 때는 전류계 전압계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풀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네들의 조금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건전지가 중간에 낑겨 있단 말이야. 보시다시피 건전지가 보통 어떻게 제일 밑에 빠져 있거나 혹은 제일 위에 붙어 있거나 그러는데 얘는 중간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먼저 저 가나다에서 가 그림 먼저 볼게. 가 그림을 보면 저항이 여기 하나 있고 건전지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할 거 하면 돼. 무슨 말이냐? 윤재야, 얘랑은 무슨 연결이야? 직렬이니까 얘를 옆에 있다고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붙이라고. 그러면 세 개가 쭈루룩 직렬된 상황이야. 그리고 건전지가 중간에 있어도 얘들아 현혹당하지 말고 그냥 이럴 땐 헷갈리면 건전지 이렇게 그대로 병렬 상태에서 바깥으로 빼주면 돼. 그럼 눈으로 들어오잖아.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잘 봐요. 가 같은 경우는 저거를 여러분들 눈에 잘 들어오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자, 건전지가 이렇게 있고 위아래로 라인이 두 개가 있어. 가는. 그러고서 보면은 밑에 하나, 둘, 세 개, 위에 하나.
가 그림은 이렇게 된 그림이야. 그러면 저항 하나를 이럴 때는 그냥 1이라고 해, 1. 그럼 저항 하나를 1이라고 하면 1, 1, 1이잖아. 그럼 얘는 여기가 3이고 얘는 1이잖아. 그럼 얘의 합성 저항을 R1이라고 하면 R1분의 1은 1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얘가 3분의 4가 돼서 합성 저항 R1은 총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류계를 어디다 매달아놨어? 여기가 전류계지. 그러면 요 앞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따지면 된다고. 어차피 니네가 집에 숙제로 마무리를 해보라고. 내가 힌트는 주는 거니까.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나 봐봐. 나는 저 그림을 또 보면 어떻게 하면 건전지를 위로 빼. 그럼 쟤는 어떻게 되냐면 라인이 총 3개야. 어떻게 3개냐면 자, 건전지를 아까처럼 밑으로 뺐어. 그럼 얘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라인이 3개야. 요렇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위로 2개. 그리고 중간에 하나. 그리고 제일 밑에 하나. 이런 그림이라고. 응? 그러고서 쟤는 전류계가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전류계가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얘는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거 합성저항 볼게. 그냥 또 1, 1, 1,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1이잖아. 어? 그러면 이것도 한 번에 해도 돼, 얘들아. 얘의 합성저항을 R2라고 하면 R2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3개든 4개든 한 번에 가도 된다고. 그럼 얘 얼마야? 2분의 4니까 2분의 5. 따라서 합성저항은 5분의 2옴이 되는 거야. 나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자, 이제 다를 봐봐. 다가 그림이 조금 어려워, 얘들아. 여러분들이 낯설은 그림이야.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류계는 일단 뺄게. 전류계 빼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얘가 이렇게 돼서 잘 봐봐. 이렇게 됐고, 자, 건전지를 요 제일 밑으로 뺐어, 건전지를. 그러면은 위로 저항이 하나가 있지. 이건 이해가 되잖아. 근데 저기 보면은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건전지 뺐어. 그러면 얘가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지. 여기가 얘가 어떻게 그려야 되냐? 얘가 이렇게 있고 밑에 저항이 2개가 있는데 얘가 여기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항이 어디 하나 들어있어? 여기 하나 들어있는 거야, 지금. 응?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이거지. 그래서 얘들아, 이 부분을 자, 여기는 이 사이엔 아무것도 없지.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줄여도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점과 이 점이 다 같은 점으로 묶을 수가 있다고.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전선밖에 없잖아. 그럼 전선밖에 없을 땐 묶으면 된다고. 왜냐? 야, 내가 전선을 이만큼 하는 거라, 전선을 이만큼 하는 거라. 전선밖에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다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위에 하나짜리, 잘 들어봐. 다는 다시 그리면 제일 위에 하나짜리, 중간에 또 하나짜리, 제일 밑에 몇 개야? 니은자로 돼 있는 거. 여기 니은자로 돼 있는 애들.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되고 건전지가 이렇게 있는 다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된다고. 그럼 이것도 또 합성저항 이렇게 1, 여기 2잖아. 그러면은 좀 전에 얘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다고, 보시다시피.
그래서 나와 다는 같은 그림이야. 맞지? 1, 3. 1, 2. 아닌데? 맞는데? 맞아. 전류가 지금 나와 다는 같은 일인데 차이가 뭐냐면 나는 전류계를 여기다 꽂았잖아. 다는 전류계를 어디다 꽂았냐? 하나짜리에 꽂았으니까 자 나는 전류계 여기 꽂았잖아. 다는 전류계를 마치 여기다 꽂은 것 같은 차이가 있고 전류가 다르긴 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류계를 여기다 꽂았잖아. 하나짜리에다가 나는 전류계. 그러니까 그림 자체는 나와 다가 알고 보면 같은 그림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 좀 해야 돼. 자, 그래서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1번부터 15번까지만 숙제로 하시고 나머지 서술형은 빼고. 자, 우리는 어디로 가냐? 고난도 넘어가서 이제 물질의 자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내용이 좀 쉬워졌어요, 얘들아. 164페이지 볼게요. 얘들아, 164, 165 한 번만 2페이지 빨리 한번 읽어봐. 여기 내용 쉬우니까 바로 설명할게요. 자, 자성체 설명할게. 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성이지. 쉽게 말하면 자석의 성질이야. 그러면 자석의 성질은 왜 생기느냐 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원자핵이 있으면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아. 그러니까 이건 소위 말하는 공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공전도 있지만 전자 자체가 제자리에서 자전도 해. 그거를 전자 스핀이라고 불러. 실제로 원자핵 전자가 돌면서 스스로도 돈다고. 마치 우리 태양계랑 똑같아. 그러니까 태양을 원자핵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전자인 거야. 그럼 지구는 지금 현재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잖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래서 자석의 성질이 왜 생기냐? 그러면 전자 스핀과 전자의 궤도 운동. 사실은 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이 결국에는 전류가 흐르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석의 성질 역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전자의 운동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류와 자석이 전자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있어서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석으로 전류 만드는 거 여러분들 다 배웠지만 전자기유도나 그런 거 있잖아. 그 다 결국엔 서로, 그러니까 자석하고 전류가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상관이 있다는 거지. 왜? 그 교집합이 누구다? 전자다. 한마디로 자석도 전자의 운동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 전류도 전자의 운동 때문에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석의 성질이 생기는 걸 자화라고 부르고, 기본적으로 잘 알다시피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자라고 설정을 한 거야. 방향을 그렇게 정한 거야.
자기장은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하자. 그래서 막대자석을 기준으로 주변에 자기장을 그려봐라. 그럼 이렇게 약간 버터플라이 모양 우리 책에 잘 나와 있잖아. 그래서 N극에서는 나가는 방향, S극으로는 들어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왜 그렇습니까? 니들이 시비 걸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하자라고 설정을 한 거야. 됐지? 그리고 그렇게 자석을 띠는 물체를 자성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마디로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반응하는 물질을 자성체라고 불러. 그래서 자성체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 자성체는 1. 강자성체가 있어. 2번 상자성체가 있어. 마지막으로 반자성체가 있어.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 얘들아,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자성체냐? 그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 자석에 반응하는 애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자성체가 아닌 애들도 많아. 아니야, 자성체가 처음부터 아닌 애들이 더 많아.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나무, 뭐 예를 들면 플라스틱, 뭐 이런 애들은 플라스틱도 있구나. 나무나 뭐 이런 애들은 자석에 반응을 아예 안 해. 나무 나오냐? 나무는 없지. 그러니까 자성체가 아닌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은 한마디로 나무대기에다가 막대자석 갖다 대봐야 어떻게 된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성체는 자석을 갖다 댔을 때 그 와중에 반응하는 애들을 분류한 거고, 자성체가 아예 아닌 애들도 있다고. 꼭 참고하라고. 그러면 이제 강자성체는 뭐냐? 말 그대로 자석하고 친해. 근데 강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럼 상자성체는 자석하고 친한데 대신에 좀 약하게 반응해. 한마디로 자석을 갖다 대면 얘는 찰싹 달라붙는 애, 얘는 좀 살살 달라붙는 애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 자기장 변화를 보면은 그 그림으로 잘 나와 있다고. 저건 여러분들이 그림만 잘 보면 돼. 그래서 얘가 이제 정렬 정도가, 자기장의 자화 정도가 강한 거지. 얘는 좀 약해. 됐지? 그런데 어떤 물체 중에는 자석을 갖다 대잖아. 아예 밀리는 애가 있어. 한마디로 역자기장이 형성돼서 얘랑은 자석을 갖다 대면 쉽게 말하면 인력이 형성된다고 갖다 붙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쇳덩어리 같은 거 자석에 갖다 대면 착착 달라붙잖아. 근데 얘는 오히려 척력이 발생해. 그래서 자석 갖다 대면 밀린다고. 그런 애들도 있다고. 그걸 반자성체라고 부르고 역자기장이 형성돼. 됐지? 여기까지. 자, 요런 게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강자성체랑 상자성체 구분할 때는 둘 다 자석에 달라붙어. 그러면 겉으로만 봐서는 누가 강자성체고 누가 상자성체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 근데 어떻게 구분하냐? 한마디로 쇳덩어리가 있는데 자석을 갖다 대. 그랬다가 쇳덩어리를 치워도 얘가 한동안은, 그 한동안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냐 이렇게는 안 물어봐. 그냥 막연히 한동안, 한 몇 분, 뭐 이런 느낌으로. 한동안은 자석을 치워도 자화된 게 유지가 돼. 이걸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를 구분해. 근데 상자성체는 자석을 갖다 달라붙었다가 자석을 치우잖아. 즉시 원래대로 돌아가. 즉시 돌아가. 그래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달라붙는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강자성체는 자석을 치워도 한동안 자기장 유지가 되고, 상자성체는 자석을 치우면 즉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이건 반자성체도 똑같아. 반자성체도 역자기장이 생겼다가도 자석을 치우면 즉시 원래대로, 즉 자석이 아닌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강자성체만 한동안 자석의 성질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걸로 구분하면 돼. 그 다음에 초전도체는 뭐냐? 초전도체 설명해 줄게.
원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도체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저항이 증가해. 그래서 니네 핸드폰도 오래 쓰면 뜨거워지고 그러면 저항이 증가해서 자꾸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거야. 컴퓨터도 오래 쓰면 졸라 뜨거워지잖아. 그런데 그럼 거꾸로 온도를 낮추면 기본적인 도체들이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우연히 발견을 한 거야. 온도를 엄청 낮춰보니까 야 그럼 저항 얼마나 줄어드나 이제 과학자들이 심심해서 실험을 해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온도가 겁나게 낮아지면 저항이 작아지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저항이 0이 돼버리는 수준이 된 거야. 그걸 초전도체라고 불러. 근데 현실적으로 초전도체는 아직까지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초전도 현상이 발견될 것 중에 그나마 높은 온도야 하는 게 얼마냐? 마이너스 170도 정도 돼. 마이너스 170도. 그럼 한마디로 내가 초전도체를 쓰고자 하면 주변 온도를 마이너스 170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170도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얼어 죽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직 실효성은 떨어진다. 응?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166페이지는 강자성체의 활용! 저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건 아니야. 나중에 물리를 소위 말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쯤 되면 저건 좀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야, 여기는 문제 다 풀고 갈 거야, 아예. 왜? 내용이 쉬우니까. 그래서, 자, 아예,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166페이지 읽어보시고, 167부터 해서 저기 172페이지까지 야 이거 10분이면 풀어 10분이면 자 잘 들으세요. 페이지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지금 풀어 지금. 이거는 여러분 숙제 내줄 필요도 없고 지금 여기서 빨리 마무리하게 내용이 쉬우니까 풀고 채점하고 2교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이거 풀고 채점 끝난 상태에서 3교시에서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내가 한두 개만 풀어줄게. 내용이 뻔해. 그래서 앞에 찾아가면서 풀으면 돼. 자, 그래서 2교시 영상은 나머지 이거 문제 푸는 시간 한 15분 정도 문제 풀면 2교시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는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자, 2교시 여기서 마칠게요.